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하지 않고도 임대만 주던 주택을 팔 때도 1세대 1주택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상식입니다. 상생임대인, 즉 세법상 공공선 준수 사적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전월세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는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만 인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직전 계약은요, 1년 6개월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상생 임대 계약이 그 이후에 2년간 유지가 돼야 돼요. 이때 5%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은 예전에는 금액 요건이 있었는데 현재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나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적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매도하게 될 때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년 거주 안 하고 전세만으로 아니면 월세만으로 보유하다가 매도해도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전세 끼고 투자한 임대인들에게 임대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보유기간 40%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거주하지 않더라도요. 적용 기간이 2024년 12월 30일이었는데 2년이 연장돼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이 돼요. 적용 기간이 중요한데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0일 기간 중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은 1차 계약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계약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에요. 5% 이내로 올리지 않는 두 번째 계약까지 했을 때 이 혜택을 적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사례로 보면요. 강대한 씨는 서울에 A주택을 임대 중이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서울에 주택을 취득을 해서 갭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신 거죠. 2021년 5월에 신규 계약을 했어요. 2021년 12월 20일 이후에 상생 임대주택 계약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23년 5월에 임대차를 갱신을 하면서 상생 임대 2년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에 양도할 예정이에요. 강대한 씨는 23년 5월에 상생임대 계약을 체결했고요. 상생임대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계약이다. 신규지만 직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상생임대 계약으로서는 갱신 계약이 되겠죠.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2년 거주 요건의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할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제는 1주택의 거주 요건만 면제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생임대주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요,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됩니다. 갭 투자를 해서 20억짜리를 15억 전세를 끼고 5억만 들여서 취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들어가서 살려면 이 15억의 전세를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의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다시 갱신을 안 해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의 집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계약을 안 해주는 경우를 방지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5% 이내의 임대료 상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준 거예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에서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를 해야지 1세대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상생임대주택이면 2년 거주
하려고 주택이 들어오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판정이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40%까지 해줄게. 이런 규정이에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실제 거주까지 하게 되면 40%까지 합쳐서 80%까지 될 수 있는 것이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 거죠.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이 계속 동일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임대인은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의무자예요. 하지만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임차인이 바뀌어도 괜찮아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취지상 의무 이행자만 동일하면 상생 임대주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고 임대차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취지이기 때문이에요. 즉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은 동일하지만 임차인은 그 사이에 이사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달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변경이 되어도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이내만 인상을 준수하면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요. 상생임대주택에서 직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고 다시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인 상생임대차 계약이 설정이 되는데 임대인은 동일해요. 임대료 100으로 임차인 을과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료 5% 이내에만 상승을 시키는데 임대인 갑은 임대료를 105까지만 올렸어요. 이때 임차인이 동일하면 당연히 상생임대주택 가능하고요.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은 동일한데 임차인이 달라졌어요. 임차인이 을에서 병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임대인이 나중에 주택을 양도할 때 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임대일은 동일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달라도 됩니다. 임차인은 같지 않아도 가능하다. 상생임대주택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 시 기존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5% 이내만 상승했어요. 하지만 내가 주택 양도할 때까지 계속 5%밖에 올릴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상생 임대 계약 이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 가능할 때 5% 요건을 미준수해도 가능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 임대주택은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 5% 이내를 충족하지 않아도 상생 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2024년 9월 25일 법규과 해석이 나왔어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고요. 상생 임대차 계약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5%만 상승을 시켰고요.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인 21년 12월 20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이 적용이 되면요. 상생 임대차 기간마저도 이제 끝났어요. 이 이후에는 5% 요건을 채우지 않고 그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상생 임대주택 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볼게요. 20년 4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이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직전 임대차 계약이 20년 7월 3일부터 22년 7월 2일에 체결됐어요. 여기서 2022년 4월 상생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됐는데 임대 기간은 22년 7월 3일부터 24년 7월 2일까지예요. 따라서 상생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임대료 증액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는데 이후에 24년 7월 2일 이후 계속 상생 임대차 계약 5% 이내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보면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앞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 임대주택은 상생 임대차 계약 임대기한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 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 임대차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5% 이상 증액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상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이후 24년 7월 2일 이후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5% 이상을 증액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상생임대주택은 별도의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